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200원을 돌파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의 이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주식은 폭락을 했고요. 또 사이드카도 한번 발동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담한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남북 평화 경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느 국가 부처에서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IMF 때 결혼반지, 돌반지 팔아서 단시간 내에 외채를 갚아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보세요.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것이 1200원 이상대로 안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자산 축소는 예정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많은 이 폭락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금융위기가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증시 상황을 보면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 신라젠 같은 경우 바로 하한가 쳐버렸고요,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폭락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달에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한 달 새에 전체 상장 종목 중에 43%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임상 실패했고,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동반 하락을 시작했고요. 그동안 안정화됐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시 이 무역 분쟁 재점화가 되면서 9월부터 관세를 또 증가하는 품목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추가되면서 굉장한 급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증시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약체 시장으로 전락이 됐고, 이 투자자들은 다른 해외 투자처로 또 수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엑소더스로 이어질 것인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 심리 지지선이 20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 1950도 뚫렸습니다. 게다가 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죠.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면은 반등할 수 있는 반등 포인트와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면은 일본을 제낄 수 있다, 뭐 이러한 소리나 하고 있고, 통일이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바로 내일 돼서 우리가 한 달 내에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큼 통일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통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다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에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거를 또 들먹거리는 거 보셨죠? 지금 금모으기 운동하면 과연 얼마나 금을 내놓을까? 전 이것도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정부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그 지지율이 나올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 과거 시대와는 다르죠. 지금 현재 국가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위입니까? 아니죠. 외교라는 건 뭐죠? 예전처럼 이 국방의 중심으로 외교력이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경제 중심으로 지금 외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보세요. 총칼 포탄으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은 화폐로 전쟁하는 시대예요. 경제력이 그 나라의 힘을 대변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올바른 외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게 외교 전략을 피는 게 올바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방송들에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주가의 변동과 부동산의 변동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이 등락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식이 좀 더 민감하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래프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경제 위기 수준으로 급락했을 경우, 이제까지 뭐 급락이라고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 있었죠.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그리고 그 전에 IMF 이렇게 두 차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택 가격에 반영이 돼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거래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자체가 주식처럼 크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 가격이 급락한 경우, 주식이 폭락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한 경우에는 사실 IMF가 유일합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때는 그때 주식은 급락한 반면에 주택 가격에는 당시 바로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 외적인 다른 요소들, 이명박의 반값 아파트라던가 그리고 일시적 양도세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장기적 하락을 이끌었고, 따라서 이 IMF와 2008년 서브프라임과는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뭐 시작에 대한 이 뇌관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2008년 그리고 이 IMF 때 나눠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등락폭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프의 방향, 위인지 아래인지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가가 폭락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일시적인 주가의 변동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가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 변동, 이것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글로벌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방향으로 간다면 경제 성장 둔화,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기업 실적 악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 지수 그리고 집값 두 부분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희망은 아직까지 바로잡을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의 현안입니다. 자, 이 한일 문제, 미중 무역 분쟁, 이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다만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냈고 지금까지 주던 혜택을 안 주는 방향, 굉장히 고단수예요. 이 아베가 굉장히 고단수로 지금 우리나라를 사실 농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덥석 물고 걸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빌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아직 더 늦기 전에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바로 잡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본을 이기는 걸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진정으로 일본을 이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처럼 서로 수출, 수입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우리나라도 뭐 수출 금지하고 수입 금지하고 이것이 이기는 걸까요? 이거는 응석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 경제 성장 둔화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럼 이런 경제 성장을 다시 고성장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성장 산업 동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4차 산업, 4차 산업 말만 하고 여기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정말로 필요할 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가? 전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방어선 지지한다고 국민연금을 태우질 않나. 또 상황 안 좋으니까 IMF 때 글먹거리면서 금모으기 운동 선동하지 않나. 지금 좀 젊은 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리셔야 될 거예요.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재테크 잘 하셔야 되고. 연금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일단 주가가 폭락하면 부동산 시장 방향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번에 일본과의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경제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이 증가하겠죠. 서로 이 수입과 수출에 그만큼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고, 지금은 1차고 2차적, 3차적 보복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또 맞대응을 우리나라는 할 거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서로 손해보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 도박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피해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일본이 더 심하다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피해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는 기업 수익이 감소한다는 거고, 기업 수익이 낮게 나오면 당연히 기업 실적도 낮게 나오고 기업 가치도 떨어질 거고, 일부 기업은 도산할 거고, 그죠? 이렇게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게 되는 거고요.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내려오겠죠. 이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전체,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의 모든 자산이 축소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게 되겠고, 왜냐?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이득이 아니잖아. 그럼 빼야지. 빼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도 나도 빼게 되면은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빼기 시작하면은 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팔려고 난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장기화 된다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1200원대 이상으로 장기화가 되면 이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과거로 회귀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주가 지수는 회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예상치를 보니까 1200원 이상 장기화가 되면은 이 10년 전 수준으로 주가 지수가 회귀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락과 장기화될 경우에 하락세도 장기화될 거고요. 중간에 무슨 이벤트라도 하나 터지면 금리가 급격히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자본 이탈이 심각한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가계부채부터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식 급락에 맞춰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험과 이벤트가 도사릴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톡 단체 방과 카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